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차도가 백악관을 찾아 노벨상 진품 메달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쳤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전 개발 등 실리를 앞세운 임시정부와 더욱 밀착하는 모습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차도가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시간가량 비공개 회동했습니다. 마차도는 정치범 전원석방과 자신을 포함한 야권 주도의 국가 재건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동 후 지지자들에 둘러싸인 마차도는 트럼프와 대화가 매우 잘 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를 조지 워싱턴의 후계자라고 치켜세우며 노벨 평화상 진품 메달 헌정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I presente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medal of the Nobel Peace Prize, a recognition for his unique commitment with our freedom. 노벨이는 상 자체는 양도할 수 없지만 메달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노벨상에 집착해온 트럼프로선 어쨌든 메달을 손에 넣은 셈입니다. 트럼프는 본인이 한 일들을 인정해서 마차도가 노벨상을 증정했고 이는 상호 존중의 제스처였다며 고맙다고 소셜미디어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권력 이양과 관련해서는 냉담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It was a realistic assessment based on what the president was reading and hearing from his advisors and national security team. And at this moment in time, his opinion on that matter has not changed. 마차도가 백악관을 찾은 날,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미국에 특사를 보냈습니다. 외국 투자를 촉진하는 원유 산업 개혁안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미국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라는 트럼프 요구를 수용한 겁니다. Que permitan que esos flujos de inversiones sean incorporados a nuevos campos, a campos donde nunca se ha hecho inversión y campos donde no hay infraestructura. Pido a este cuerpo legislativo la aprobación de esta reforma parcial. 베네수엘라 두 여성 리더의 충성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트럼프식 비즈니스 외교의 무게추는 노벨상 명분보다는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강은나래입니다. 베네수엘라 임시정부가 정치범들을 대거 석방하며 마두로 지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을 치켜세우며 적극적인 협력을 예고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얼굴을 부비며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 마두로 정권을 비판하다 구금된 언론인들이 1년 5개월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지금까지 재야 활동가 등 정치범 406명을 석방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X 사용 금지령도 사실상 해제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인권과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El mensaje es muy claro. El mensaje es una Venezuela que se abre a un nuevo momento político. 마두로 압송 이후 11일 만에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정상급 통화도 이뤄졌습니다. We just had a great conversation today, and she's a terrific person. I mean, she's somebody that we've worked with very well.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광물, 무역, 안보 등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히며 파트너십을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에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납니다. 같은 날 베네수엘라 임시정부 특사도 워싱턴 DC를 찾아 대사관 재개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호의를 얻기 위한 베네수엘라 집권 세력과 야권의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통화하며 베네수엘라 주권과 국익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 통신은 마두로 보호에 무력했던 러시아, 쿠바와의 안보 협력 관계에 베네수엘라 당국자들이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강은나래입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축출한 미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산 원유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에 나섰습니다. 원유 판매 대금은 미국 재무부 계좌에 넣어서 제3자의 접근을 막고 석유 생산을 위한 필수재 공급에도 착수했습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산 원유 장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에 필수적인 나프타 공급을 8개월 만에 재개했다고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나프타는 중진류 생산의 필수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5월 베네수엘라 압박 차원으로 미국산 나프타 공급을 막았습니다. 여기에다 베네수엘라 원유 수익금을 압류나 법원 명령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축출한 지 일주일 만에 석유 공급망 복구와 통제권까지 제도화한 겁니다. We're going to be making the decision as to which oil companies are going to go in, that we're going to allow to go in. 또 안전은 미국 정부가 보장하겠다며 석유 회사들이 최소 1천억 달러 약 145조 원을 투자하라고 독려했습니다. 다만 베네수엘라에 투자했다 자산을 몰수당했던 석유 업체들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Today it's uninvestable. And so significant changes have to be made to those commercial frameworks, the legal system. 베네수엘라에서는 마두로 축출 이후 특별한 정치 사회적 소요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베네수 정부가 야권 유력 인사를 포함한 정치적 수감자 석방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복귀를 원하는 야권 지도자 코레나 마차도는 자신의 노벨상을 트럼프 대통령과 나눌 수 있다고 밝혔지만 노벨위원회는 불허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 마두로를 축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석유 이권을 확보하기 위한 젠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문을 닫았던 미국 대사관을 다시 여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과도 통치를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호연 특파원입니다. 석유회사 임원들을 백악관으로 부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활용해 미국의 기름값을 낮추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개입하는 주된 이유는 미국 내 유가 하락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번 베네수엘라 공습 작전을 통해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석유 사업에 참여할 기업들을 미국 정부가 직접 결정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Some people say it is the biggest in the world. And we're going to be working with Venezuela. We're going to be making the decision as to which oil companies are going to go in, that we're going to allow to go in. 마두로 통치 시절 자금줄을 막기 위해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을 차단해왔던 미국은 베네수엘라 인근에서 유조선을 납포하고 압수한 석유는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납포를 두고 베네수엘라와 원유 거래를 해온 러시아와 중국, 이란에 보내는 경고의 성격을 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외교 방식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선 결국 트럼프 일가와 특정 측근들만이 수혜자가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And my deep concern right now is that Donald Trump's foreign policy is make Trump rich. 미국은 트럼프 정부 일기 당시 관계 악화로 인해 문을 닫았던 미국 대사관을 다시 열기 위해 국무부의 외교관들을 보내 사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단절된 외교 채널을 다시 열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한 것으로 과도 통치에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TV 정호윤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러시아 유조선을 2주 넘게 추적해서 납포하는 등 석유 통제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베네수엘라 원유를 무기한 통제해서 직접 판매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베네수엘라 원유 거래와 연계된 러시아 국적 유조선 벨라이로를 2주 넘게 추적한 끝 아이슬란드와 스코틀랜드 사이 해역에서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 남부사령부는 카리브 해에서 역시 제재 대상인 무국적 그림자 선단 유조선 소피아호를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도 납포 사실을 확인하면서 미국의 제재 정책을 전면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석유를 장기간 통제하고 무기한 판매하겠다면서 수익은 미국인과 베네수엘라인에게 미국 정부 재량으로 분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원유 통제가 가장 강력한 지렛대라며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도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s you've seen today, 2 more ships were seized. We are in the midst right now and in fact about to execute on a deal to take all the oil. They have oil that is stuck in Venezuela. They can't move it because of our quarantine and because 이번에 납포된 벨라이로는 이란에서 출발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싣기 위해 이동하던 중 단속됐고 이후 선체 측면에 러시아 국기를 그리는 한편 러시아 국적으로 등록하며 명칭도 변경했습니다. 러시아는 21세기형 해적행위며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에 등록된 선박에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해 기존 주 구매처였던 중국과 쿠바에도 간접적 압박이 가해진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원유 통제로 멕시코는 쿠바의 주요 석유 공급국으로 부상했고 국제 유가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미국 등 G7의 외교장관들이 베네수엘라의 정권 이양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권력의 최정점이 흔들린 베네수엘라의 정국은 혼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등 주요 국가 7곳의 외교장관이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 뒤 베네수엘라의 정권 이양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미 국무부는 정권 이양 문제에 적절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조기 대선보단 임시 대통령 체제에 무게를 둔 미국 행정부의 뜻이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야권 지도자 마차도는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포스트 마두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년 전 대선 당시 자신의 대타로 내세운 야권 후보 곤살레스가 마두로 대통령의 사실상 압승을 거뒀다는 주장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임시 대통령이 된 로드리게스의 상황도 불안정하기만 합니다. 앞서 외부 세력이 개입할 가능성에 선을 긋긴 했지만 미국의 압박에 태세를 뒤집게 된다면 내부 반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El gobierno de Venezuela rige en nuestro país. Más nadie. No hay agente externo. 법무장관 등 내각 인사들은 미국의 행위를 전쟁 범죄로 규정했고 야권에서도 미국을 향한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전직 장관인 리카르도 하우스만은 베네수엘라가 법적, 정치적 공백에 놓이게 됐다면서 미국의 정치 전략이 기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호 실패와 미국에 협조했다는 의혹 등으로 물러난 타바타 대통령 경호실장에 대해선 체포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혼란은 한동안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에도 베네수엘라 공포 정치는 더 강화됐습니다. 거리 곳곳 무장 민병대가 시민들을 통제하고 언론인들이 구금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이번 군사작전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의 마두로 대통령 축출 작전 이후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정부군과 민병대 총동원령을 내리며 미국의 무력 공격을 지지하는 모든 인물은 즉각 체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포고령엔 이동 제한과 집회 시위 금지, 재산 압류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대대적인 내부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수도 카라카스 거리는 총기와 오토바이로 무장한 친마두로 민병대 콜렉티보가 장악했습니다. 콜렉티보는 마두로 정권의 핵심 강경파인 디오스다도 카베유 내무장관이 통제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무작위 검문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민병대가 휴대전화를 검사해 연락처와 SNS를 확인하고 반정부 시위 정황이 의심되면 체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언론 통제도 더욱 거세졌습니다.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의 취임식을 취재하던 언론인 최소 14명이 강제구금돼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 임시대통령 체제에서 반정부 여론 통제 조치가 강화하며 내부 불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네수엘라 법무부 장관은 미군 군사작전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검찰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Para investigar las decenas de bajas inocentes, civiles y militares ocurridas en medio de este crimen de guerra
de esta agresión inusitada contra la patria venezolana.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내부 억압 수위를 올리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2차 공격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예린입니다.